갑상선 암이 아닌 갑상선 결절 수술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전 기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국립암센터에 왔는데요. 여러분과 같이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질문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오늘 최고 전문가 두 분을 모셨는데요. 국립암센터 암관리학과의 김열 교수님과 갑상선 암센터장이신 정유석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짠! 여기 계십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의 가정의학과 전문의고 국제암대학원의 암관리학과 교수를 맡고 있는 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에서 갑상선암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정유석입니다. 본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 교수님, 그 갑상선 암과 갑상선 결절의 차이가 있는지 일반인들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 어떻게 다른 건가요? 갑상선 정상 조직이 있는데 거기하고 좀 변한 다른 덩어리 같은 것들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걸 다 합쳐서 결절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거기에는 그 국소적인 어떤 염증도 속할 수도 있고 양성종양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암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제 암인 경우가 이제 극히 일부분입니다. 결절이라고 나오는 경우 중에서. 그래서 이제 결절이라고 나왔는데 이제 혹이고 이게 암이고 그래서 많이 걱정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 피부에 뭐 뾰루지 나면 이게 좀 혹처럼 툭 튀어오르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갑상선도 그런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종의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부나 아니면 이렇게 장 같은 이런 공간 속으로 밖으로 튀어나오는 혹을 용종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이런 고형 장기에 파묻혀서 발견되는 혹을 결절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네. 우리가 피부에도 보면은 점이 여러 군데 있는 것처럼 우리 나이 들면 또 다 생겨요. 네네. 갑상선 속에도 뭐 우리의 간이나 콩팥 속에도 좀 검사를 하면 이런 혹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 교수님, 이 갑상선 결절을 우리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암의 전 단계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하고 초음파 잘 봐서 이게 뭔지를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하는 게 중요하고 이제 초음파 소견이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세포 검사 소견에 따라서 이게 나쁜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구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양성이다라는 게 확실하다면 그게 암으로 가는 경우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조사한 적이 있다면서요? 네. 저희가 국립암센터와 강북 삼성병원의 갑상선 초음파를 이용한 건강검진을 받은 분들을 조사를 해봤는데 대략 통계가 이렇습니다. 10,000명 갑상선 초음파 검진을 받은 분 중에 50% 이상에서 갑상선 결절이 발견이 됐습니다. 실제 10,000명 중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받은 분은 한 5분 정도 있었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0.05%에 불과한 것이죠. 네, 그래서 갑상선 결절은 암의 전 단계가 아닌데도 마치 우리가 전 단계처럼 생각한 것은 좀 잘못된 거다라고 좀 보면 되겠고요. 근데요, 최근에 갑상선 결절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검사 결과 결절이 발견됐다 해서 사람들이 막 두려움 떨고 걱정을 많이 하는데 혹시 많이 발견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제가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요즘 코로나가 또 재유행을 하고 많이 걱정하는데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혹시 아세요?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방법. 네네. 가장 확실한 방법. 그냥 사회적 단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을 안 만나는 그것도 좋은 거죠. 방법인데 사회성 떨어지면 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코로나 검사를 안 해보면 됩니다.
검사를 그럼 진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런 농담을 하는 것이 갑상선 결절이 많아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네. 검사를 해서 그런 겁니다. 검사를 안 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 만한 혹들을 이것은 우리 피부에 있는 점을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무시하고 살 수도 있는데 네. 검진을 했기 때문에 찾아내는 겁니다. 갑상선에 2mm짜리 혹이나 물혹이 있다고 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혹들인데 이런 네네. 것들을 의학적 검사를 통해서 자꾸 진단이 많아지는 것이 갑상선 결절이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절반 이상 가까이 발견되는 갑상선 결절, 이걸 꼭 그러면 치료를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또 적정 치료 시기가 또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또 궁금한데요. 꼭 어떻습니까? 치료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적절하게 전문가와 잘 진단받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치료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불편한 증상이 생기거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 있고요. 적정한 치료 시기도 진단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떤 증상이나 그 병의 어떤 위험성 같은 것들을 잘 평가해서 전문가와 같이 잘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초음파 검사 통해서 갑상선 결절이 이게 양성이다 아니면 악성이다 이런 거 알 수가 있나요?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네네. 크기나 초음파 검사의 어떤 여러 양상들을 종합하면 비교적 정확하게 이게 어떤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초음파만으로도 판별할 수 있습니다. 초음파로 확인된 갑상선 결절의 모양을 보고 이게 암의 가능성을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요. 네네. 초음파로 봐서 갑상선 결절 모양이 초음파상으로 까맣게 보이고 네. 위아래로 길쭉하게 보이면 암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이 결절의 주변부가 삐죽삐죽 침륜성을 보이거나 갑상선 네. 결절 내에 미세 석회화가 보이면은 갑상선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갑상선 결절이 생겼을 때 빠르게 치료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아. 일단 너무 걱정하면서 이게 나쁜 게 아닐까, 그러면 빨리 치료를 하길 원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고요. 갑상선암이라고 진단된 경우에는 갑상선암의 어떤 원칙에 맞춰서 또 치료하면 되고, 그렇기 네. 때문에 화급을 다퉈서 빠르게 치료를 해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갑상선 결절로 진단을 받았을 경우 대개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치료 전에 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성인지 악성인지를 초음파 그리고 세포 검사를 이용해서 잘 판별하는 게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양성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1차적으로 수술 등의 치료를 1차로 권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갑상선 결절은 그냥 지켜보는 거를 권해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암이라고 진단되는 경우에는 그 암 치료 원칙에 맞춰서 여러 가지 치료 방침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암이 아닌 갑상선 결절인데요. 우리 되게 사실을 광고로도 여러 번 많이 보지만 갑상선 결절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는 요 최신 치료라고 알려진 고주파 절제술을 많이 좀 권하게 되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도움이 되는지 또 궁금하고요. 그 반대로 또 오히려 대학병원 같이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고주파 치료 이런 걸 거의 다루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도 좀 궁금하네요.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혹이 너무 크거나 혹 때문에 증상이 생기거나 진단이 명확하지 않거나 그런 경우들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그거를 제거를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주파 절제술을 부분적으로 여러 의료기관에서 지금 시험적으로 하고 있고 점점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학병원급에서는 장기 안전성이나 그리고 효과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보급이 되고 축적이 되면서 더 많이 시행될 거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는 1차 치료로 권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 고주파 절제술에 관련돼서 아직까지 좀 임상적인 근거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절제술을 통해서 치료하면 완치가 가능한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완치가 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혹의 크기가 커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네. 이게 이제 보통 대한갑상선학회 권고안에서는 2cm보다 큰 경우에는 고주파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고려할 수 있다 그렇게 권고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정도의 혹에서 크기가 커지게 되는 경우, 한 번에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 번 반복해서 고주파를 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의 어찌 보면 한계나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는 한 번에 해결되지 않고 크기가 커질수록 여러 번 해야 하고 여러 번 할 때마다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치료에 대한 부담이나 그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라는 그런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주파 절제술을 잘 모르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것 같아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초음파를 보면서 저희가 고주파 바늘을 그 안쪽 2mm 정도 되는 바늘 안에 넣어서 초음파 유도화에 종양에다가 찔러 넣어서 그 부분을 고주파를 이용해서 태우는 방법입니다. 태워서 일종의 전류를 열을 가해서 태운다. 열이라기보다는 고주파 자체가 열을 그 내부에서 거기에만 열을 발생시키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쉽게 말씀드리면은 용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주파 용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그런 거를 의료에 적용해서 그 종양 내부에 있는 조직이나 살아있는 어떤 세포들 혹은 뭐 문제가 되는 그런 세포들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네. 그렇다 보면 좀 약간 좀 부작용도 좀 있을 수 있을 네, 것 같은데.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바늘을 넣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경도의 어떤 통증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고 통증이나 출혈이나 뭐 그런 것들도 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열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열에 의한 어떤 화상이나 그 주변 어떤 조직들의 물론 종양만 없애는 것들이 목적이지만 그 종양 주변 조직의 어떤 그 화상이나 화상에 의한 의도하지 않은 어떤 손상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지만 그거는 초음파를 보면서 잘 그 위치를 관리하면서 해서 거의 그 위험성 같은 것들을 없앨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런 위험의 어떤 소지는 있는 그런 술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갑상선 결절이 발견된 경우 결국은 환자분이 그 의사에게 질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막 질문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오늘 이야기 나눈 것 들어보시면은 갑상선 결절의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악성이 아닌 양성이냐 아니면 암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암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셔야 되고 암의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네. 그렇군요. 근데 네. 의사 선생님께서 암의 가능성이 조금은 있으니까 좀 더 검사를 해보자라고 할 경우에만 그런 경우에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추가적인 검사를 받고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고 네. 갑상선 결절이 악성이 아닌 경우에도 지금 뭐 수술이나 고주파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는 그 혹이 너무 크거나 해서 굉장히 불편한 경우에 한정되기 때문에 극히 일부분. 네네 그런 경우에만 따로 특별한 진료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갑상선 결절은 무엇보다 치료 이전에 사실은 예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암관리 학과의 교수님 알려주시죠. 예방 안 됩니다. 이것은 네네 피부에 어느 정도 점이 있는 것을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없는 것처럼 네네 이거는 뭐 자라면서 그냥 피부에 점 하나씩 생기는 것처럼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뭐 특별한 예방 방법이 아직까지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도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방은 거의 대부분의 어떤 갑상선 결절은 양성이고 사실은 특별히 예방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에 있는 어떤 종양이나 점이나 뾰루지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예방하려고 애쓰거나 그러지 않듯이 이건 그냥 같이 가지고 사실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진단을 받으셔도 너무 낙담하시거나 걱정하시거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갑상선암보다 더 궁금했던 갑상선 결절에 대해서 우리 국립암센터 교수님 두 분께서 너무나 자세히 쉽게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도 많이 배웠던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궁금증이 많이 해소됐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증이 더 생기시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